자, 이제 본격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자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2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중개업무 3장 해서 자, 중개계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개계약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 중개계약이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 나와 있는데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는 계약입니까? 일단 의뢰인과 의뢰인 다시 자,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요거 자 쉽게 얘기하면 의뢰인이 이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다 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이게 체결이 돼야 중개업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거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중개계약 요게 밑줄 한번 꺼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그래서 중요한 건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계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사실행위겠습니까? 법률행위겠습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아시겠죠?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격은 일단은 넘어가시면 돼.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밑에 일반 중개계약 유형에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 요게 있는데 일단은 뒤쪽에 보시니까 양가로 4번에 있네요. 그죠? 양가로 4번에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비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것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요거는 말 그대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중개계약 형태. 그래서 의뢰인이 동일한 계약 내용을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하는 방식이에요. 동일한 그 계약 내용을 여러 명의 기업한테 1대 다 방식이지. 그러면은 누가 보수를 받습니까? 가장 먼저 계약을 완성시킨 거래를 성사시킨 기업이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하겠습니까?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보수가 내한테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아주시고 자,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표준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서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장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첫 번째가 표준 서식을 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장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한다. 자, 정해서 그 사용을 개업한테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에요. 사용할 의무 없다. 그러면 그 서식이 현재 있느냐? 법에 있느냐?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몇 호? 14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서식은 있습니다. 별지 서식으로서 14호 서식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 그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그 서식을 사용 안 해도 되고.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계약서 작성의 임의성.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의서입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합시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요청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작성하고 싶지 않다, 별로. 그래서 다른 데 가봐라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2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도장도 다 말라가지고 있는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지. 근데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필수 기재사항이네. 자, 이 필수 기재사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이 말입니다. 요게 있습니다. 자, 요게 왜 있느냐. 자, 왜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표준 서식이 있지만 이 서식은 권장사항으로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작성을 한다고 봤을 때는 뭐라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종이에다가 작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면지에다가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휴지 이런 데 작성해도 돼요. 신문지, 휴지 이런 데다가. 자, 필수 기재사항만 딱 넣고 그냥 아무 종이에 작성하면 됩니다. 왜?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수 기재사항은 오늘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암기사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 단원마다, 각 파트마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왜? 그건 안 올까봐는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머리 아플까봐 그래요. 뭘 안 옵니까? 자꾸 안 올라오고 그래 지금. 힘듭니다. 요거까지 해버리면. 그래서 물론 이제 힘들어서 안 올까봐 그러겠지. 자, 이게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랑 비교해서 일단 줄을 한번 끊고 올까요? 그러면 자, 줄을 끌 때가 박스 밑에 여러분들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밑줄 긋습니다. 중개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 계약서를 작성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요걸 이제 암기하는 게 요거는 1월 달에 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 뭐 그거밖에 일단은 없고,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으로 일단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요 전속 중개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이랑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1대4 방식인데 얘는 1대1 방식이다.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한테만 의뢰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중개하겠습니까? 중개하지.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될 소지도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 전속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이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서로 간에. 첫 번째가 누구의 의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네. 개업의 의무. 전속 개업의 의무는 크게 4가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반드시 계약서라는 거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두 번째, 작성한 계약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존.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진 상물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을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제재는 나중에 1월달에 또 할 건데 일단은 의무 네 가지, 전속기획 의무 네 가지를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거 쉽잖아요. 제일 작게 적은 거예요. 글자 많이 안 적고 제일 작게 적은 거예요. 계약서 작성, 보존, 정보 공개, 업무 처리 사항 통보. 자,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그냥 아무 종이 해도 되느냐? 이거는 그냥 아무 종이 해도 되잖아. 일반 중개는. 근데 전속 중개는 아무 종이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표준 서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표준 서식이 몇 호냐? 몇 호입니까? 14호는 예고. 왜 14호잖아. 14호 하면 얘기 안 되고 15호입니다. 그렇죠. 14다음에 15잖아. 그러니까 15. 15호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법에 정해져 있는 이 전속중개 계약서를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야 될까? 네, 3년간 보존입니다. 3년간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공개하느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나왔죠? 7일.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렇죠? 자, 7일 뭐가 생각납니까? 인장 변경 등록입니까?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디다가 공개하느냐 그 말이지. 이거를 아무 때나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일간신문.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및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밑이라고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근데 의뢰인이 나는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비공개죠.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원래는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아무 말 없으면 공개하는 게 맞아요. 그럼 공개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제재가 있겠지. 근데 의뢰인이 공개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빨리 팔려고 그냥 공개했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가 있는데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는 주기가 2주일에 몇 회 이상이냐면 1회.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하느냐? 문서로 통보합니다. 전화로 통보한다. 구두 통보 안 됩니다. 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틀렸습니다. 통보 방법에는 제한이 있죠. 뭡니까?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문서로. 팩스, 문서. 그것도 주기가 언제?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2주일에 1회 문서로 통보. 틀렸습니다. 2주일에 2회 이상. 틀렸어. 너무 자주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귀찮아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부터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는 사실에서 이런 전속 기업의 의무 네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에 비해서 의뢰인의 의무가 두 번째가 이제 의뢰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 자, 의뢰인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어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다. 위약금. 자, 그래서 위약금은 여러분 평소에도 많이 씁니까? 위약금 뭡니까? 위약금 뭐예요? 약속을 위반했잖아, 그죠?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위약금 많이 들어보셨죠? 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위약금 지불 의무 뭐냐면 기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 여기서 말하는 계약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유효 기간을 말합니다. 유효 기간. 자, 유효 기간 내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는 소리죠. 유효 기간 내에 남아 있는데 이 의뢰인이 자,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꾸 일을 뒤적뒤적 늦게 하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른 사람, 그죠? 다른 개업한테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했어요.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뭐 의뢰할 수는 있겠죠. 뭐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됐냐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졌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잖아. 기다려줘야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뭡니까? 전속개업을 완전 배신한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죠? 남아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이거 완전히 배신했죠. 그러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이 말인데,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개보수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2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다. 그럼 200만 원 줘야 됩니다. 완전 배신이잖아. 아직 남아있잖아. 그죠? 유효기간. 자, 하나 더. 위약금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마찬가지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속개업의 소개,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속개업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의뢰인한테. 자,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전속개업을 배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빼고, 전속개업은 모르게 빼고 의뢰인하고 이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속개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라는 말을 네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요거를 네 글자로 바꾸면 요겁니다.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우리 부산에서는 저것끼리라고 합니다. 저것끼리만 놀고 뭐 저것끼리만 밥 먹고 막 저것끼리 뭐 하고 막 이래요. 울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똑같죠? 네, 다행이다. 저것끼리 뭐 밥 먹고 막 놀고 막. 대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 대전에서는 좀 위로 올라오면 대구 똑같더라고. 저것끼리예요. 대전에서는 지들끼리 그래요. 지들끼리. 대전에서는 지들끼리. 서울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네끼리. 서울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끼리 그러겠지. 표준말로 자기네끼리. 우리는 뭐라고요? 저것끼리. 저것끼리 뭐 했어? 거래했단 말이야. 이런 전속개업이 다 해놓고는 이것도 완전 배신이에요. 100%입니다.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해야 돼요. 저것끼리. 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출 비용 지불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요 비용 지불 의무. 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가 있어요. 이건 위약금 아닙니다. 위약금 아니에요. 자, 소요 비용 지불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유효기간이에요. 유효기간 내에, 전부 다 유효기간 내에, 아직 유효기간 남아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속개업이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의뢰인이 자기가 스스로 누굴 데려왔냐면 상대방을 데려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그 의뢰인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50% 정도는 노력 기울였잖아. 자기가 누굴 데려왔잖아. 그렇죠? 전속이 데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놈이? 그 유명한 이놈이 스발상놈이에요. 이놈이죠? 스발상놈이에요. 이놈. 요놈하고 어떻게 했어? 직접 거래했어. 직접 거래. 그러니까 요거는 50% 정도는 노력 기울인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딱 50%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얼마를 줍니까? 얼마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거래했을 때? 스발상놈과 거래했을 때. 스발상놈 되겠습니까? 스발상놈 암기하셔야 돼. 스발상. 자, 그래서 지불해야 할 50%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8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자, 스발상놈하고 거래했다. 그러면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어? 80만 원 썼다고 내가. 자, 원래 2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원래 2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80만 원 썼어, 지금까지.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죠? 얼마? 뭐 계산 잘 안 돼. 얼마? 얘가 잘 안 되는가 보네, 이거. 희한하네.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되겠죠? 자, 200만 원을 내가 원래 받기로 했어. 지불해야 할 보수가 200만 원이에요, 내한테 원래. 그런데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받는 거니까 내가 80만 원 썼어. 그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80만 원 밖에 못 받지. 그렇죠? 근데 내가 12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얼마? 1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왜? 50% 범위 내에서만 주니까. 120만 원 썼다 하더라도 더 안 줍니다. 딱 50% 범위 내니까.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 한 번씩 모의고사 때 계산 문제로 나오고 그래요. 계산 문제로. 자, 그래서 이 개업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이 정도만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계약기간,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은 일단 유효기간은 법에 나와 있기를 3개월입니다. 원칙은 3개월이에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좀 빨리 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로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천천히 꼼꼼하게 6개월로 하자 그러면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칙은 3개월인데 약정한 기간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전속 계약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나와 있죠. 어디 끝냐면 디귿의 제일 끝에 7일 이내, 이 말은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그 말입니다. 7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 공개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정보 공개 의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 A, 동그라미 A에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 이루어진 경우 얼마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죠. 그래서 100%의 위약금 지불이다. 하나 더 유효기간 내에 밑줄 전속기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 100%입니다.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전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범위 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 밑줄 누구랑? 스발상놈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그렇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서 뒤에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 안에 있는 내용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물어봅니다. 예전에 물어봤었고, 요거는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서의 서식 내용 물어보기 때문에 서식의 내용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서식의 내용지에 보면은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옵니까? 자, 갑이 누굽니까? 갑이 을이나 돼 있죠. 을이 누굽니까? 을이 개업 공인중개사라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에 물어봤어요. 어떤 학원에 이제 질문을, 자,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되는 계약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면 갑과 을과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래 나서 그 대답은 상당히 내용이 있는 대답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많이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인데 굉장히 수업 시간에 앞에 두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대답하시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5월달 정도 되니까 안 오시더라고. 갑자기 보고 싶었는데
안 오시더라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안 오신 건데 공부를 좀 못할 상황이 돼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갑과 을 간에 체결되는 계약.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갑이 누굽니까? 갑이 누굽니까? 갑이. 갑이 의인이죠?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일반 중개 계약 같은 경우에 주의해야 될 거 한 가지 보시면은 유효기간 3분의 유효기간 있죠. 거기에 참고 표시에서 유효기간 3개월로 돼 있어. 3개월 원칙 돼 있죠. 근데 법에는 이 일반 중개 계약 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 이제 계약기간이 없는데 서식에는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식상에는 나와 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 일반 중개 계약서. 자, 그리고 밑에 그냥 계약자 적는 란이 있고, 그죠?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권리 이전용이 있고 밑에 내려가면 권리 취득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뒷면은 일반 중개 계약서나 전서 중개 계약서나 동일합니다. 자, 거기에서 권리 이전용이라면은 누가 의뢰를 하러 온 겁니까? 거기 나와 있죠.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의뢰하러 온 거예요. 뭐 팔아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적혀져야 되냐면 소유자 누구냐, 등기 명의인 누구냐, 그리고 중개대상물 표시해가는 내용으로서 소재지, 면적, 그죠? 이런 게 뭐냐, 어디냐, 지목이 뭐냐, 이런 거죠. 용도, 건축연도 이런 거 다 적으셔야 되고, 권리관계, 그다음에 공급상의 제한사항, 금액,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권리 이전용이죠. 그럼 권리 취득용은 매수인이 의뢰하러 온 거잖아. 그러면 권리 취득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희망이란 말이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권리 이전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인지 권리 취득할 때 기재해야 될 사항인지 이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시험 문제. 또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렇구나라고 전체적으로 아시면 돼. 뒤에 넘어가 볼게요. 전석중개 계약. 자, 전석중개 계약은 방금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을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갑의 권리 의무 있고 했던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3개월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석중개 계약은 자, 법에도 3개월 돼 있습니다. 법률에도 3개월 돼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은 법에는 3개월 없고 서식에만 3개월 돼 있고 그런 차이점 기억하셔야 돼요. 서식상에는 동일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똑같습니다. 이전용, 취득용. 그래 보시면. 자, 이번에는 30페이지 보시면은 정보망이 나옵니까? 예, 정보망도 한 문제 보통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대해서 한번 5가지인데 조금만 볼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이래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자,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이런 거죠. 예,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보망인데, 자, 이 정보망 같은 경우에 일단 누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 공개. 자, 요거는 목적입니다. 목적.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 자, 이거는 정보망의 어떤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개업 상호 간의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자, 요것도 다 시험 지문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정보망 설치 운영할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국장이라는 거예요. 국장이 설치 운영 지정권자입니다.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지정권자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망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개업들이 들어갑니다. 개업 상호간. 그래서 이 자리에 개업과 의뢰인 간 그게 나옵니다. 틀렸죠? 그리고 의뢰인 상호간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맞는 거고 개업 상호간 이 자리를 바꿉니다. 시험 지문에요. 자, 그래서 국장이 지정권자인데 정보망의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 이 받은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받은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 불러요. 기억해야 됩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 이름은 거래 정보 사업자예요. 줄이면 거정사 이렇게 되는 거지. 거정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설치 요건. 그러니까 지정 요건, 설치 요건이 아니라 지정받기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 요건이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합니다. 5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전기통신사업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단 돼야 된다 그 말이고, 두 번째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일단 정보망의 가입, 이용, 가입, 이용,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돼요. 자, 여기서 누구를 확보하냐면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확보해야 되는데, 자, 전국, 요게 이제 시험 나왔습니다. 이번에 전국 몇 명? 500명 이상이에요. 500명 이상의 개업을 확보해야 돼요. 전국에. 그리고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이냐면 30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에서는 각각 30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받으려고 하면 요건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냐면 세 번째, 자, 컴퓨터 통신망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컴퓨터 전문가는 누굽니까? 거기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몇 명? 1명 이상이에요. 정보처리 기능사 아니고, 그렇죠? 정보처리 기사.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 누굽니까? 네, 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전문가는 누구? 공인중개사예요. 몇 명 이상? 네, 1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까? 컴퓨터. 통신망 컴퓨터 있어야 되죠? 네, 국장이 정한 성능 및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해요. 국장이 정한 성능 및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지정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5가지 요건. 그러니까 이 요건을 좀 외워야 됩니까? 이거 요건? 네, 외워야 됩니다. 네, 외워야 돼요. 자, 이 요건을 외워주면 지정할 때, 지정 신청할 때 여기서 나온 서류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가통신 사업자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예요.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입이용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입이용 신청서가 몇 부 가져와야 돼요? 500부가 가져와야 돼요.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이니까 500부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증 5번이겠습니까? 4번이겠습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 맞지요? 그러면 500명의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본 어떤 거? 사본이 있어야지. 원본은 사무소 벽에 게시해야 되잖아. 그렇죠?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가야 돼요. 500부를. 합치면 1000부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주된 컴퓨터 성능 및 용량 확인 서류 가져가야 되고. 자, 방금 제가 서류 얘기했죠. 서류. 이 요건을 알면 그 서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요건만 외워두면 그 서류, 첨부 서류는 따로 외워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한 개만 하면 너무 아쉬워서 한 가지만 더. 지정 절차만. 원래는 절차 잘 안 하는데 임무가 하는데, 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우리가 절차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가 또 있어요. 등록할 때 절차 있고, 분사무소 신고할 때 신고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망 지정 받을 때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이죠. 국장이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정받으려는 사람이겠지.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하러 갑니다. 지정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여기 있는 요건을 갖춘 서류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서류 갖춰가지고 누구한테 간다고요? 네,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는 거예요. 국장한테 지정 신청을 하지. 지정 신청서에다가 이 서류 갖춰가지고 그러면 국장이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자, 지정 신청 받은 날로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지정을 하고 플러스 지정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지정대장에다가 기재하고. 자, 이런 거 완벽하게 그림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지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국장이. 그러면 일단 30일 이내에 지정 받았으니까 거리정보 사업자가 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면 요걸 해야 돼.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받았지? 그러면 세 번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예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면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 규정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기산일이 얘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고 얘는 지정일로부터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다 틀리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대로 운영규정 승인. 운영규정을 변경했다. 그럼 변경 승인 받아야 돼요. 운영규정을 변경했다. 그러면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4개예요. 1년 이내에. 그래서 일단 지정 요건, 그 다음에 지정 절차까지 받고, 여기에서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가 정보망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의무가 3가지가 있어.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그 정보망 이용할 때 의무가 2가지가 있어요. 그거랑, 그 다음에 지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에 가지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정 취소 사유예요. 그게 안기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1월달에 나머지 1월달에 다 하고, 일단은
자, 요 정도 한번 밑줄을 꺼보겠습니다. 네. 2번에서 2번 30페이지 2번 돼 있죠? 2번 정의 돼 있네. 자, 밑줄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밑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자, 그리고 지정 목적 다시 한 번 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요 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개업하고 의뢰인간 틀렸습니다. 개업 상호간 내지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간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정보공개 유통촉진 거래질서 확립 요 목적이고 지정 요건을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가입이용 신청.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몇 명? 500명 이상. 요거 시험 나왔다니까. 요번 시험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500명 이상이고 이 말이죠. 500명이 돼야 되고 그 2개 이상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점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입니까? 3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서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 필요하고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 필요합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국장이 정한 성능 및 용량 확보 서류, 가축 컴퓨터 설비. 자, 됐습니다. 4번은 이제 그 의무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1월 달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번에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33조. 자, 요것도 이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31회 때 신설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반드시 반영돼가지고 시험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 보시면 돼.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